홍수에 대해서 아이가 네. 영상을 보고서 네.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비가 오면 우리 집이 밖에서 잠길까 봐 아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어떻게 솔루션을 줄 것 같아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육아메이트 오연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아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해할 때 불안을 낮추는 부모의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가 불안해하는 상황을 상황별로 모아봤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총 6가지로 그 상황을 나눠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가 분리불안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아이들이에요. 엄마랑 헤어졌을 때 잠시도 좀 참을 수 없고 엄마가 어디 가버릴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아이들 많죠. 네. 우선은 이제 아이들이 처음 부모님이랑 오랜 시간 떨어지게 되는 게 네. 기관에 등원할 때.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한번 떨어진 경험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네. 이제 주 양육자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네. 보호해주는 네. 대상인데 떨어지다 보니까 분리불안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 집에서도 네.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쓰레기도 못 버리게 네. 하고 샤워도 못 하게 네.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부모님들이 이거 훈육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이가 정말로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막 공포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경험을 한 이후에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 경험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어린이집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잠깐 뭐 엄마가 안 보였을 수도 있고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아이가 방에서 놀다가 엄마 찾았는데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복이 네. 되면은 아 엄마가 내가 불렀을 때 내 옆에 없을 수도 있구나.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 아이들이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엄마를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생기면서 네.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약속된 시간 엄마가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어린이집에 뭐 하원에 이 정도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다 갔는데 음. 그날만 일이 있어서 늦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아이 입장에서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그러니까 네.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엄마가 안 오는 네. 그런 걸 경험하면서 불안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제 등원 거부가 오기도 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아이가 불안해할 때는 언제나 그런 것 같은데 아이한테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오늘만 늦은 거고 다음부터 절대 안 늦을게. 이야기해봤자 이게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도 전혀 불안이 낮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때의 대화법, 불안을 낮추는 부모의 말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아이가 불안할 때 대화도 이제 중요한데 대화로 모든 걸 이제 풀어가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 말로 엄마가 올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 입장에서 네. 그 믿음이 안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하고서 지키는 거. 엄마가 언제 오겠다고 하고 지키는 거 이거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가 약속을 항상 지키더라도 그 불안해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 뭐 네. 샤워를 하러 간다. 네. 이것도 못 견디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면 약속을 하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올 건데 뽀로로 노래 한 곡 끝나기 전에 올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아이가 울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갔다가 노래가 한 곡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는 거죠. 네. 진짜로 분리수거 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했다가 늦어져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오고 이래서 또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약속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울고 있는데 어. 나갔다가 뭐야, 나 한 곡 끝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벌써 들어왔어. 엄마가 지금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네. 엄마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올 건데 네. 아이가 시간으로는 잘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네. 이거 빵 하나 먹고 있는 동안 엄마가 올 네, 거야. 네. 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네. 근데 그 빵을 애가 싫어하는 거면 또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좋아하는 거 뽀로로를 하면서. 싫어하는 아이한테 뽀로로 보라 그러면 안 되죠. 네. 평상시에 아이가 좋아하는 그 외적 보상에 네. 대한 거를 딱 건네면서 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 외적 보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실행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아이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할 일인가?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것을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괜찮아,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로는 네. 아 모르겠고 그냥 엄마 내 옆에 있어.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항상 외적 보상을 넣어서 아이가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누구죠? 그럼 그 다음 경우를 보면은 유난히 위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지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자기 너무너무 무서웠다면서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게 땅이 다 갈라지면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코로나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은 아이들. 많아요. 네. 바람이 불면 밖에를 못 나가. 날아갈까봐. 그리고 막 그 바람이 불거나 뭐 번개가 치고 이러면 아이가 막 울어요. 아빠가 회사가 무너질까봐 막 이런 게 그런 과도한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이 네.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분리불안이랑 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아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은 또 더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네.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그냥 주양육자랑 분리돼가지고 무서워하는 것과 미아 포스터를 보고 내가 미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거든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 이런 바로 지금 얘기했던 자연재해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유아기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서 네. 이런 불안함들이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네. 자, 이럴 때는 아이가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좀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럼 정보에는 정보로 맞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날까봐 네. 무서워한다면 우리나라에는 1년에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나는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영상을 찾아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반대 극부에 있는 좀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주는 거. 맞아요. 왜냐면 지진에 대해서 무서워할 정도라면 이 정도 정보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제가 그 얼마 전에 홍수에 대해서 아이가 네. 영상을 보고서 네.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어떻게 솔루션을 줄 것 같아요? 비만 내리면 엄마 들어가자 집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얘가 못 놀아. 밖에 나가서 비가 오면 우리 집이 밖에서 잠길까 봐 아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홍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렇죠. 노아의 방주 이후 그렇게 대규모로 우리나라에서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 네.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네. 좀 아닌 경우를 좀 많이 찾아가지고 아이를 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 이걸 이제 실천할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5살 정도 됐었던 네, 아이였어요. 실물을 보여주는 거야. 봐봐. 여기 땅에 여기 하수구 구멍 있지? 네. 여기로 물이 다 빠져. 걱정하지 마. 우리 몇 층이지 아파트가? 우리 5층이잖아. 5층까지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 안심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영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네네. 있겠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네. 이걸 말하는 엄마가 평상시에 신뢰가 있느냐, 권위가 있느냐. 특히 불안해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뭔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 낮춰줘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부모님의 권위가 낮으면 좀 효과가 덜하다는 거. 부모님의 권위가 높으면 말의 힘이 세면 훨씬 더 좋겠죠. 네네. 누가 누구죠?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있는 게 아닌데 만화 영화나 동화책 속에 나오는 어떤 악당이나 이런 걸 대면서 그게 너무 무섭다고 공포스러워하는 경우 그거는 가짜야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도 아이가 납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떤 건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이게 작은 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혹시 벌레 잘 잡으세요? 전혀 못 잡아요. 아니, 전혀 못 잡거든요. 네. 저도. 네. 민감하시죠? 시각적인 네, 것도. 네, 네. 네, 이게 그림으로만 있어도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네. 너무 소름이 끼치거든요. 네,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상어 그림이 있으면 얘가 막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어. 느껴지고 막 당장 튀어나올 것처럼 아이가 느껴지는 네. 거죠. 소리 같은 경우도
그냥 작은 소리인데도 되게 크게 느껴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네.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음. 불안함을 느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지적으로 이게 괜찮다는 쪽으로만 접근을 하기보다는 네. 그 감각을 아이가 좀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람을 무서워한다 그러면은 좀 애니메이션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상어를 무서워하면은 좀 네. 귀여운 아기 상어부터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그 감각에 좀 아이가 노출이 되면서 좀 둔감해지게끔 네. 네. 하는 그런 방법이나 네. 이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할 때는 그 자극을 아예 없애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생각하고 이것을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괜찮구나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알 정도가 될 때까지는 예, 그 네네네. 정도까지는 좀 무서워하는 게 있으면 조금 이제 네. 안 보이게끔 네. 해주거나 엄마가 가려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네. 안정감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는데 정말 저게 실제로 있는 것 같고 막 우리나라에 있어서 나한테 막 찾아올 것 같고 이런 공포를 느끼는 조금 인지가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너무 그 캐릭터나 이런 이야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이 나타날까 봐 무서워. 내가 뭐 갑자기 범죄에 내가 연루될까 네, 봐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계속 그런 기사를 찾아보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더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야기나 여기에 심취되어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분산시켜주고 전환시켜주는 네. 것들이 필요하고 아이가 무섭다고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그림 속에 있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그리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악당들을 등장시키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날아다니는 사람을 엄마는 본 적이 없어. 좀 이렇게 좀 단호하게 확실하게 네.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음으로 좀 전환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장실 관련해서 아이가 불안함이 많아서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이거는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얼음 변기에 앉으면 엉덩이가 밑으로 막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차가워서 막 마음이 불안해서 제대로 이렇게 못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그 가지각색의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만큼 그 배변 훈련의 과정이 단순히 그냥 소변 대변을 가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이런 걸 조절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내 신체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 큰 과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아이들이 알아요. 이게 변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내가 어떤 감각, 촉감 그리고 그런 불편함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변기에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약간 아까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하고 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감각에 대한 부분보다는 왜곡된 거죠, 사고가. 근데 약간 실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는 아기 변기를 항상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니까 딱 엉덩이가 맞아서 괜찮은데 밖에서 아기 변기 없을 때는 손 잡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데 할 때 자기는 너무 이게 헐겁게 다르게 느껴지니까 빠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항상 아기 변기로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는 거부가 들기 때문에 발이 안 닿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서운 거죠. 지금 몸집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기에 앉힐 때 부모님이 앞에서 아이가 완전히 몸을 부모님한테 기대게끔 해주는 방법이 좋거든요. 그럼 만약에 화장실에 대한 경험 때문에 불안해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다가 좀 너무 아팠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안 가고 싶어 한다든지 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이제 변비 때문에 피가 나거나 병원에 가고 그럼 계속 참거나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변비가 심해지고 좀 악순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변비 때문에 부모님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부모님들 그냥 쉽게 얘는 배변 훈련 했는데 이거 왜 어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번이라도 좀 아이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 더 관찰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보고 집에서부터 그런 불편한 자극을 좀 극복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남들 앞에 서서 발표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렵고 긴장돼서 평소 하던 것도 잘 못하고 또 막 배가 아픈 아이들도 있고요. 주목 받았을 때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주목받았을 때 좀 잘하고 싶은데 못할까 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자체가 힘든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이런 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서 이제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가족들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발표를 연습해보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뭐 학교든 아니면 유치원에서 뭐 발표회일 수도 있고 뭔가를 했을 때 실패하고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못하고 왔을 때 할 수 있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아이가 앞에 서 있으면 부모님이 역할 뒤에서 이렇게 복화술처럼 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반장 선거에 나가. 반장 선거에 나가.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누구입니다. 제가 우리 반의 반장이 된다면 이거를 하면 입만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거나 서 있는 거지. 그럼 엄마가 뒤에서 하고서 그런 걸 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도 실제로 사용을 했었던 방법인데 저희 아이가 앞에 나가서 말하거나 이런 거를 좀 두려워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반 누구입니다. 이거를 아이가 입모양만 뻥끗하면 이제 제가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올챙이 목소리로 했다가 개구리 목소리로 했다가 호랑이 목소리로 했다가 하면서 뭐 그런 거를 집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운 아이들은 집에서 한번 해봐라고 해도 집에서도 어떤 그 상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네요. 네네, 놀이로 그냥 해보는 거고 이것도 집에서 연습해서 학교에서 바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그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실패로 생각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남들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필요한 순간에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일반화시켜서 앞에 나가서 뭐 반정선거도 항상 손 들고 나가야 되고 발표도 1등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원해서 그런데 그냥 그 아이의 기질을 좀 인정해주고 아이가 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만 않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가 뭐냐면은 저희 육아연구소 유튜브 댓글로도 참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예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또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낯선 곳에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분리불안부터 쭉 하나씩 살펴봤을 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혹시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요? 네.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적응을 시켜줘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항상 옆에 누가 있죠? 엄마나 주 양육자가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 맞아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이게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낯선 환경에 아이가 두려워할 때는 서서히 적응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때 항상 부모님이 함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아이인데 놀이터에서 저는 같이 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몸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이를 부모님 몸에 밀착시키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서 낯선 환경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놀이터를 가더라도 같은 놀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막 넓은 잔디밭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래사장에 가서 무서워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처음 오는 자극에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아이가 무서워하는 경우들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엘리베이터여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타고 이런 경우들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봐서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 가면 어색해서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면 이제 관찰하도록 그렇게 환경에서 도와주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그 환경에서 내가 탐색하고 싶어도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저 아저씨는 저렇게 지금 뭔가 쳐다보고 있네,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가 보다. 저 언니는 검정색 옷을 입었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과 어떤 그 사람들의 이런 느낌 이거를 이렇게 안내하듯이 설명해 주는 걸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앞에 아까 발표하는 거 불안해하는 아이들이나 이게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소그룹으로 익숙한 환경에서 발표를 해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환경들을 자주 만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가 연구소. 오늘 저희가 여러 유형별로 아이의 불안을 낮추는 부모의 대화법과 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이걸 아니어도 요즘 이런 게 참 힘들어요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다음 에피소드 만들 때 저희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